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섹터를 대처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카지노, 호텔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호텔 섹터 이번 반등이 단기적으로 그칠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섹터들이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호재,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냐 마냐 이 전부터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안 되더라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드림타워의 2달 연속 객실 점유율이 90%가 육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이제는 정말 망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객실 이용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 투숙객이 거의 80%가 육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카지노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다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지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도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더 될 가능성이 뭐냐라고 본다면 중국 국경절, 충추절 이 특수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호텔만 있는 회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카지노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호텔만 있는 부분보다는 카지노랑 연계됐을 때 객실 점유율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갔던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상승도 좀 괜찮습니다. 사실 엔터주가요,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뭐 중국 시장을 빼놓아도 실적이 견조하고 기대감이 커졌는데 여기에 중국이 더해지면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네. 의존도는 많이 조금 저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중국까지도 개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의 엔터를 돌이켜 본다면 일본과 미국 시장, 여기 그리고 디지털과 앨범 이런 쪽에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목마다 약간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JYP 엔터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 상대적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JYP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이 어느 탄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또 멀티 레이블이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레이블이 가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들보다 방어적인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SN과 YG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N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2대 주주로 되면서 보다 중국 문화 개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 텐센트를 통해서 보다 다각화적인 매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Y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가 중국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인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지수라는 사람이 어떤 중국에서 인기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 4사를 약간 면밀히 보자면 이번 중국 방한 시진핑이 한국 방한 관련해 가지고는 SN과 JYP SN과 YG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적으로 다각화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호재 말고더라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JYP 하이브 그리고 SMYG 중국의 민감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분석을 좀 해줬고요. 이번 달 29일부터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15일간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카지노이지 않나라고 카지노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네.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섹터들을 보면 여행 관련주들도 있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카지노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섹터들이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잘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세가 약간 더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실적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 무비자 입국과 맞물려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중에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무비자 단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쇼핑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의 목적을 맞췄다라면 제주도를 많이 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롯데관광개발에서 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가 제주도에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다른 파라다이스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추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지노나 이런 부분에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이후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액이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 관련 섹터들이 더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중국을 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인 관광객들의 실적을 받쳐준다 이런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파라다이스나 네. 롯데관광개발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 약간 기재를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2024년도부터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일본의 큰 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부산에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일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만 중국 관광에 초점을 맞췄을 때 무비자 입국에 맞췄을 때는 저는 파라다이스보다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잘 가는데요. 한국에 놀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 유치에 좀 힘을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이벤트 어떻게 보면 무비자 입국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객단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고 어떻게 보면 회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프로모션과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국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쿠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자주 발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영업이익률 쪽이나 이런 부분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 딱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한한령 해제 기대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약간 더딘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화장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비나 이런 부분이 과거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소비주 관련해가지고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쪽은 약간 실적이 더욱더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다 면밀하게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은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사실 예전에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내역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좀 고부가 가치, 좀 비싼 그런 화장품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올리브영, 제주도 올리브영 갔더니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게 된다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로드샵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 특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용과 관련돼서 K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관련
관광 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나 그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 섹터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화장품보다는 네. 피부 미용이 더 낫다라고 아, 말씀을 그래요? 해드리고 네. 싶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중국의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만들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중국의 화장품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큰 소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용, 의료 섹터나 이런 부분은 약간 더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니쥬란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글로벌 빅스타나 글로벌 스타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화장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약간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세 그런 부분이 약간의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거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확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K-팝 열풍과 K-문화 열풍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피부 비용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말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줬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이제는 피부 미용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피부 미용을 한번 받으면은 이게 또 재방문까지도 이어지는 모습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보다는 피부 미용 쪽으로 섹터가 더욱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이번 연도 말까지가 어떻게 본다면 그 피부 미용 관련해 좀 언급하는 부분이 이번 연도 말입니다. 물론 이번 무비자 관광 관련해가지고 흥행이 더 된다고 보면 내년까지 또 연장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보다는 약간 피부 미용 섹터가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뷰티 쪽은 바라봐 주시는 게 좋고 이번 연도 올해 말까지는 좀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였다가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게 음식료 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인 분들이 놀러 오시면 쇼핑 1순위가 식품이지 않습니까? 네, 식품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식품주나 소비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주가 약간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K푸드 라면 열풍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점 가서 이제는 바나나 우유부터 먹고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듯이 그만큼 우리나라 관련 음식이나 이런 부분의 소비가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떻게 본다면은 삼양식품이 진짜 어떻게 본다면 황제주가 돌파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된 급등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본다면 라면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식품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부분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 냉동김밥 관련해가지고 열풍이 불면서 이 품절 행사가 나오면서 이제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한 차례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이 식품은 어떻게 본다면 특정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때 그 회사가 다시 한번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행은 돌고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더 뭐랄까 삼양식품은 비싸서 못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농심 쪽으로 약간 수급세가 이동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살 수는 없는 섹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오뚜기나 아니면 오리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더 각광을 받는다고 본다면 그런 종목들도 급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차트상 얌전할 때 들어갔다가 약간 급등할 때 파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 안에서도 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기 전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중국 소비주는 변수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 특수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거에 너무 기대를 하면 전 또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본다면 과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했다가 계속된 취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면 주가가 관련 섹터들이 오른 것보다 떨어졌던 모세가 더 크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안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무비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호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여행, 화장품, 식품 이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뭐 식품이 조금 더 우세하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근데 중기 관련해가지고는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실적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카지노, 엔터, 피부 비용 이 세 가지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무비자 관광과도 연관성은 있지만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기대감보다 조금 더 덜해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잃지 않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은 카지노, 엔터, 피부 비용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 종목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네.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12월 말까지가 이번 연도 네.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 무비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 탄력과 이런 부분이 마저 떨어진다고 본다면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은 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의 주가는 호재 악재만 반영된 상태고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호재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중국 소비주들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섹터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한번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받쳐주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